이번 시간부터 2회에 걸쳐서 간섭을 확인하고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비배관에서 전류가 유출되는 간섭 현상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류가 유출된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전위 측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위는 실험을 하면서 상당히 심한 간섭을 발생시킨 것이고 간섭이 가장 심한 위치에서 측정한 전위입니다. 실제 현장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상황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배관이 희생양극법이든 외부전원법이든 방식을 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1300mV 정도로 안정된 전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측정함 전위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지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같은 배관인데 몇백 미터 사이에서 200-300mV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 옆의 측정함에서도 이 정도 전위가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같은 배관에서 몇백 미터 사이의 전위가 이 정도 차이가 나면 간섭이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간섭보다는 메탈 터치 같은 다른 금속체와의 접촉이 생기면 이런 전위 분포가 나타납니다. 메탈 터치가 있으면 전체 구간이 전위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특정 부위에서만 전위가 약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메탈 터치가 아니고 간섭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위를 측정한 지점들은 측정함이 있는 곳입니다. 측정함은 300m나 500m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한 마이너스 1000mV나 마이너스 950mV가 이 배관의 가장 포지티브한 전위는 아닐 겁니다. 측정함 사이에 있는 배관의 어느 지점에서는 이보다 더 안 좋은 전위가 나오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즉, 측정함에서의 전위 측정만으로는 정확한 전류 유출 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정도 전위가 측정이 되면 이 두 지점이 전위가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방식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물론 간섭이 없는 정상적인 방식 상태에서 이런 전위 분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전위가 나오고 있다면 이 두 지점 사이에서는 이 전위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낼 것이고 간섭이나 메탈 터치와 같은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 사이에 더 안 좋은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전위가 안 좋은 이 지점 주변에서 CIPS를 해봐야 합니다. CIPS는 측정함에서 배관 인출선을 길게 연결해서 측정함 사이에서 5m 정도의 가까운 간격으로 전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가까운 간격, 클로스 인터벌로 전위를 측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전위는 기준 전극이 놓여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평균 전위입니다. 마이너스 1000mV라는 전위가 10m 이내의 짧은 구간만의 평균값일 수도 있고 몇백 미터의 평균값일 수도 있습니다. 배관 피복의 상태가 아주 좋으면 수 킬로미터의 평균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이 좋은 배관은 전위도 아주 양호하게 나오지만 몇 킬로미터의 평균 전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측정함에서 전위를 측정해도 거의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이고 메탈 터치나 간섭이 있게 되면 그 주변의 전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몇 미터나 몇십 미터 정도 길이의 평균 전위밖에는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실험에서와 같이 간섭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1m가 안 되는 거리에서도 전위가 급격히 변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할 때에는 측정함의 전위는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CIPS를 해봐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측정함에서 마이너스 1000mV와 마이너스 950mV의 전위가 측정되었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단순히 방식 전류가 조금 부족한 상태라면 이 사이에서도 이런 정도로 방식 범위에 들어가는 전위가 나올 겁니다. 연결 전선이 짧으면 반대쪽 측정함에서 측정을 해오면 됩니다. 이 측정함이 500m 간격일 때 5m 간격으로 측정을 하면 측정값이 100개 정도 나오겠죠? 여기서 100개를 다 표시할 수는 없고 이 정도의 전위 분포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사이의 어딘가에 간섭으로 인한 전류 유출이 있더라도 이런 전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위 불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배관의 전기 방식 시스템으로 전류 유출 지점을 보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전체 배관의 전위 분포를 보면 이 사이가 확실히 안 좋기는 하죠.
이 사이의 전이가 미달 상태는 아니지만 다른 지점과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라면 담당자가 추가 조사를 할 것인지 좀 더 두고 볼 것인지는 판단해야 하지만 이런 전이가 측정이 된다면 당장 조치는 하지 않더라도 간섭이든 메탈 터치든 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사이 구간에서 CIPS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꼭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이 측정함들의 전이가 더 안 좋아졌다면 이 사이 구간도 전이가 더 안 좋아졌을 테니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측정함에서는 전이가 미달은 아니지만 CIPS를 했을 때 이 사이의 전이가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700mV 정도로 측정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측정함이 없는 구간 사이에서 전이가 미달인 지점이 있었던 겁니다. 방식 상태인 배관의 특정 지점에서 이런 전이가 측정된다는 것은 이 지점에서 전류가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 지점에서 전류가 유출이 되고 있다면 어디선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전류가 유입이 된다면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간섭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섭은 제거한다는 의미의 eliminate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mitigate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외부전원법 강의에서 정류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이 다른 배관에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A 배관의 양극을 여기에 설치하지 않고 반대쪽에 설치했다면 B 배관에는 간섭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B 배관이 A 배관 양극의 영향 범위를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극의 위치 선정은 설계 단계에서 해야겠죠. A 배관이 이렇게 매설되어 있고 여기에 양극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위치를 정할 때에는 양극 주변에 다른 배관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B 배관의 관리자와 양극의 위치를 함께 선정해야 합니다. B 배관 측에서는 여기에 양극을 설치하면 B 배관에 간섭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옮기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에서 여러 배관이 근접해서 매설되어 있는 경우에 양극을 무조건 몇십 미터 떨어뜨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두 배관의 관리 주체가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A 배관의 양극을 이쪽에 설치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 위치에 도로가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이 상태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양극을 A 배관 쪽으로 최대한 붙이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A 배관의 입장에서도 배관과 양극은 많이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초급과정 11강 외부전원법 강의에서 여기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잠시 보겠습니다. 팔로우 베드는 배관과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이 거리가 몇 미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피복이 좋은 배관은 10m 이상, 피복이 안 좋거나 없는 배관은 30에서 50m 이상 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극을 매설하는 부지뿐 아니라 추가적인 부지가 필요하게 되죠. 뒤벨은 여기서 장점이 있습니다. 배관과 10m 이내로 이격을 시켜도 그보다 몇 배 이격시킨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양극 홀의 상부를 절연시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위에서 본 그림이고요. 옆에서 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상부 15m 정도를 절연을 시키고 이 안에는 양극을 설치하지 않으면 전류는 아래 부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멀리 떨어뜨린 것과 같고 방시 효과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디벨베드의 경우 양극홀 상부의 절연을 잘하면 배관과 양극의 거리를 10m 이내로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리는 멀면 멀수록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저히 여건이 되지 않아서 5m나 심하게는 2m 이내로 이격을 할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죠. 이렇게라도 해야겠죠. 그 대신에 상부의 절연은 신경을 많이 써서 시공 도중에 절연 케이싱이 깨지는 일이 없게 확실히 설치해줘야 합니다. 절연의 깊이를 좀 깊게 할 수도 있고요. A 배관의 입장에서는 B 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극을 10m 이상 일격시킬 수 없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가깝게 매설할 수밖에 없을 텐데
비배관까지 있다면 좀 양보를 해야죠. 이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시공하기 전에 간섭을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강조를 한 거고요. 사전에 협의가 없었거나 오래전에 설치한 다른 배관의 양극에서 나중에 간섭을 발견하게 되면 배관을 옮길 수도 없고 양극을 옮길 수도 없으니 현 상태에서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두 배관 사이에 저항을 연결해서 전류가 땅을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고 전선을 통해서 흐르게 해줘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